안녕하세요. 콩알탄입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 자, 오늘은 4월 17일 업데이트 상세가 떴습니다. 신규 캐릭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신규 영웅 2종 추가. 레전드 칩이랑 레전드 럭키 비키도 아니고 비키가 나옵니다. 신규 영웅 칩은 근거리형이고 하이드 리프예요. 좀 까불게 생겼네요. 일반 공격이 사거리는 일단 35인데 125% 상당히 낮아요. 보통 이렇게 일반 공격이 낮으면 쿨감이 있죠. 그래서 치명타 공격에 쿨감이 있는데 2초 쿨감이에요. 450%고요. 피격 대상한테 날카로운 터치. 그래서 지속되는 동안 출혈 중독이네요. 출혈 중독. 이제 지속 피해를 2종을 겁니다. 버프 2종이 아니고 지속 피해 2종이 최초로 나왔네요. 그리고 액티브가 중요한데 사거리는 120 괜찮고요. 10초 동안 최고의 걸작 버프. 그 다음에 3m에 1200%. 왜냐면 쿨감이 있기 때문에 크리가 터질수록 계속 스킬이 나갈 수 있어요. 로미 피해를 계속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받는 피해 3회 무효화를 계속 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최종 공격력 증가하고 치약 증가하고 최종 CP 증가. 요즘 거의 디폴트죠. 그리고 약공 피해 증가까지. 그리고 이어제로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장에서도 잘하면 쓸 수는 있는데 다굴 맞으면 솔직히 말해서 3회 같은 경우는 3마리서 동시에 때리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결장에서 살짝 쓰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어찌 보면 약간 퓨어 딜러인데 요즘 퓨어 딜러가 들어갈 자리가 좀 없죠. 이 친구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녀석은 저 녀석이 아니고 이 친구죠. 비키죠, 비키. 소속이 에고닉스입니다. 에고닉스는 처음 아닌가? 원거리형이고요. 가까운 대상 공격. 자, 원거리라서 사거리 60, 그리고 일반 공격 600%. 괜찮죠? 그리고 치명타가 450%. 공속이 좀 빠르려나? 치명타가 퍼센트가 좀 낮네요. 공격 성공 시 절호의 버프. 요즘 기본이죠. 최전공 GP 약공 피해. 그리고 6초 동안 위풍당당 블랙홀. 공속 감소, 이속 감소. 이 결장이 괜찮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디버프 지속되는 동안 저주입니다. 치명타 저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비형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칠체기가 없잖아. 칠체기가 없다 보니까 저주 3덱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친구를 뽑음으로 인해서 칠체기가 아웃될 것 같네요. 이 녀석은 저도 8선까지는 무조건 뽑아보겠습니다. 액티브는 120이고요. 3m에 20m. 와, 범위 엄청 높네. 3000%. 그리고 자신이 전투 중일 때 아군에게 럭키 비키 버프. 전투 중일 때요. 스킬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전투 중이기 때문에 야, 이것도 럭키 비키가 치유하기 최종 명중이에요. 돌았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액티브 때문에 아인즈 넣고 액티브 크리 올려주는 녀석 막 넣고 했는데 와, 이 친구는 그냥 토템이네, 토템. 가만히 있어도 치유하게 명중이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 그진 필수 캐릭이 될 것 같네요. 신규 코스튬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테이지 레이스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점령전이 추가가 돼요. 지금까지는 길드전밖에 없었죠. 드디어 공성전 같은 공성전이 나옵니다. 신규 길드 컨텐츠 강림의 날 점령전이 나오는데 특정 스케줄에 따라서 PVP, PV를 전투를 하고 점령하고 점수 보상을 획득한다. 참여 조건은 길드전 공격 참여 기록이 있고 랭킹 정산을 받은 길드여야 된대요. 매칭 시점에 길드원이 20명 이상 있어야 된대. 일단 저희 길드는 충분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스전, 길드전, 점령전, 강림의 날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진행은 리그를 총 10단계로 나눠서 비슷한 순위랑 매칭하겠죠? 길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세븐나이츠, 나이트 크로우, 다크나이트 3개 진영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눈치 싸움도 필요해 보여요. 어디부터 공격할지. 그래서 길드 원수와 길드 생성 시점에 따라서 순위가 산정된대요. 이렇게 3파전이죠, 3파전. 약간 동맹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하나의 덱에 최대 30까지 영웅을 편성할 수 있다. 와, 뭐야, 30명 편성. 15인 덱이 아니고 30인 덱을 짜야 되는데, 하나의 덱에 최대 2명의 하이로드 영웅. 하이로드 영웅의 건능과 액티브 개수 증가는 중첩이 된대.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 하이로드 린이랑 하이로드 델론즈가 딜이 제일 좋죠? 그리고 건능은 원거리랑 근거리 무조건 있어야겠네. 저 같은 경우는 하이로드 린이 전설 근거리죠. 하이로드 델런즈가 원거리인데 유니크해요.
그래도 약간 덱은 나올 것 같네요. 30인 덱을 이렇게 짜시면 되고, 총 10회 라운드고요. 우상호는 이 중에 7회를 참여할 수 있고, 한 라운드당 한 개의 지역에 참여할 수 있다. 특정 라운드를 제외한 각 라운드는 3시간 동안 진행. 1라운드는 4시간 동안 진행. 특정 라운드는 또 4시간 진행. 시간 진행이면 이거 참여가 좀 잘해야겠는데? 일 있고 이러면 참여율이 이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거 길원들 좀 통제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2시간의 정산을 가지고 정산 이후 라운드까지 이전 라운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대. 최근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직전 라운드만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누가 부전승이고 누가 이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3파전 이렇게 잘 해야 되죠. 뭐시 길드전에 탈퇴한 사람은 당연히 플레이 못하고 점수 못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면서 뭐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PVP 전투의 경우는 참여한 기론끼리 전투 결과에 따라 최종 승리 진영이 결정된대요. PVP가 있고 PVE가 있어요. 그래서 PVP는 점령전처럼, PVP 같은 경우는 길드전처럼 될 것 같긴 하고, PVE는 보스 누적 점수죠. 요거는 길드 보스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피해량에 따라 누적 점수, 누적 점수고에 따라 보스 능력치 상승. 그러니까 점수는 종료 전까지 유지되고 종료되면 당연히 초기화됩니다. 전투 중 상승된 보스 능력치는 기론과 공유하지 않으며 전투 종료 시 연단계. 그러니까 기론대 들어갈 때마다 일단 0단계에서 간다는 거네. 아군이 모두 전멸하거나 시간 경과 시 전투는 종료된다. 각 라운드마다 참여한 기론을 대상으로 누적 점수 랭킹, 세 라운드 갱신. 전투 타입은 5개래요. 전초기지 무녀의 재단 있고, 여기서 연결돼 있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점수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점령을 하면 공격 방어 형태로 라운드가 진행한대. 그러니까 우리 길드가 먹었으면 다른 길드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를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PVE를 점령하고 나면 PVP가 발생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노드가 연결된 지역에서는 라운드 스넷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누적 피해량이 높은 길드가 점령한대. 그러니까 보스전 시작해서 보스전에서 점수 높은 토탈이 높은 길드가 일단은 방어를 하겠네요. 점령해서. 막루 PVP.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특수도 마찬가지. PVP, 특수도 PV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PVP로 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훈련장은 약간 버프 주는, 길드 버프를 줘서 조금 더 세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버프 이렇게 나오죠? 공격 생명, 맹중 증가입니다. 맹약의 가호, 레벨 1 있죠? 2,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버프도 잘 받아야 되겠죠? 길드끼리 누적 피해량은 공개가 안 되고, 길드 간 누적 피해량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드 보스전처럼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길은 누가 얼마 쳤는지 나오겠지. 그래서 보유하는 지역에 따라 라운드별 점수를 획득하고 총합으로 순위가 산정된다. 그러니까 라운드 참여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 이게 3시간, 4시간이라서 이게 시간대에 딱딱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방치형이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 들어오기 힘들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운영 스케줄. 매칭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진행 시간이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네. 정상기간 휴전.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금토일이네요. 공생방 명중 능력치 성장시킬 수 있는 휘장 추가. 뭐 요거는 저기 보시면 딱 보이죠? 가루 보이고 엠블렘이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엠블렘 확장이라서 요중에 누가 뭐 색깔이 많이 나왔냐 이래가지고 보라색이 들어오고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공격, 생명, 방어, 명중, 막 각종 능력치 오른다고 하는데 아마 GP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엠블렘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 능력치가 추가가 됩니다. 급소 공격 확률, 급소 공격 피해. 당연히 이게 막는 것도 들어오고, 보통 이제 약공 확률이 약공이 터지면 1.5배죠. 근데 이제 급소 공격 확률은 회피를 무시하고 피해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회피가 터지더라도 얘는 딜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3배입니다. 1.3배. 약공이 1.5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약하긴 한데 그래도 명중이 안 돼서 딜이 안 들어갈 때도 얘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신규 영웅에는 없어요. 급소 공격 확률을 가진 영웅이 없으니까 아마 다음 영웅이 이만법이죠. 찐 이만법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99.98%입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카드를. 그리고 무탑이 2700,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고, 자, 이제 이게 보상이 바뀌어요. 지금 보상은 얼마 안 되죠? 저희가 5% 한쪽이라서 5,500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변경 후에는 1등이 2만에서 35,000, 훈장이 10만에서 15만 이렇게 늘어나고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한 30에서 60이 사이니까 많아졌다. 기존에 5,500 받던 거 2배 넘게 받네요. 한 12,000. 그리고 6만 5천 주던 거 11만원이니까 100이 안에만 들어가도 꽤 나쁘지 않네요. 요건 최대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바뀌네요. 상품이 바뀌고 상점의 천수, 다크나이츠. 보상 나쁘지 않네. 바뀌고요. 성체타 시스템 개선. 탑 증축 시 팝업창을 통해서 증축 전체 효과 능력 시 볼 수 있게. 뭐 이거는 개선이라서. 그리고 돌림판에 4호 나올 경우 이펙트 수정. 뭐 이딴 건 필요 없고. 자동 편성 시스템 개편. 영 레벨 고려해서 자동해준다. 일부 서버 통합. 뭐 이거는 필요 없고요. 개선하고. 끝. 자, 결론은 신규 캐릭 2개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점령전이 나오네요. 점령전 같은 경우 금토일 3일 진행하는데 이거 3시간 그리고 4시간 안에 공격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방치형 치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단톡을 운영하는 길드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 치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리기 괜찮긴 한데 요 부분은 기론끼리 소통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캐릭 에고닉스는 일단 내일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전장을 쳐서 8성을 찍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이상 콩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영.